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상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제 121화입니다. 이번에는 뭘 살펴볼 거냐면요. 상대 속도 한번 살펴볼게요. 상대 속도 뭐지? 예,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동차 보험의 부상금 변제 확약서 알아볼 거예요. 지난주에 무보험차 상해 알아봤었잖아요. 자, 지금 17호 태풍 타파가 울산 옆으로 이렇게 지나갈 거래요. 그래서 일요일 저녁쯤 지나간다는데 지금 토요일입니다. 자, 내일 일요일 9월 22일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치시는 분들 합격 기원하고요. 들어볼게요. 자, 이거 뭔 상관이야, 그죠? 자, 상대 속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블랙박스 영상을 볼 때 블랙박스 영상의 보여지는 거를 너무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블랙박스 영상도 화각의 왜곡이 있고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휙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사선으로 움직이고 있다든지 그런 블랙박스를 이렇게 분석하는 블랙박스의 특성을 이해하는 그런 게 중요한데 꼭 블랙박스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호가 없는 골목길에 직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서 혹은 왼쪽에서 차가 나오는데 나는 천천히 가고 있는데 저 차가 휙 튀어나와서 박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조심해서 가고 있는데 저 차가 슉 나와가 박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실제 속도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 사실은 그 차가 그렇게 안 빠른데 내가 보기엔 정말 빠른 거예요, 저 차가.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상대 속도예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 속도, 지 속도 다 하면 돼 그냥. 내가 30으로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30으로 달려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의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60의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차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차 창밖 풍경들 제가 적어놨죠. KTX가 시속 한 200 몇십 킬로, 한 300 킬로 최대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창밖을 보고 있으면 산과 들과 막 뭐 이런 집들이 휙휙휙 나는 가만히 있는데 쟤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걔들이 지나가는 거야. 근데 내가 가는 거잖아요. 내가 가는데 얘들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죠? 그렇게 보여요. 그죠? 내가 달려가고 있는데 저 차만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느껴진다고. 그것 때문에 나는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내 차의 속도감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빠르게 가고 있는데 밖에서 보면 휙 지나가는 건데 내가 갈 때는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저 차를 볼 때는 저 차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보이잖아. 저 차가 슝 달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상대 속도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식으로 이걸 이해하죠. 어떻게 되냐면 상대 속도는 뭐냐면 나와 너의 상대 속도잖아요. 나한테 보여지는 너의 속도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네 속도 빼기 내 속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차가 좀 천천히 가고 있어요. 시속 한 30km로 천천히 가고 있고 내가 시속 50km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30 빼기 50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속도 빼기 내 속도. 마이너스 20이죠. 그 마이너스 20은 뭐냐면 그 차가 나한테 20km의 속도로 후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달려가서 거리가 가까워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저 차가 이렇게 후진해 오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풍경들을 제외하고 차만 딱 보면 그런 느낌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주 오던 차량이면 이게 상황이 달라져요. 어떻게 되냐면 숫자가 작아졌잖아요. 마주 오던 차량이면 내가 50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상대방은 50을 뒤에 적어야 되겠죠. 내가 50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상대방이 앞에 가던 게 아니고 이쪽으로 30으로 달려오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속도는 벡터기 때문에 부호를 몰라도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반대니까 부호를 음수를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30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 30 아까 마이너스 20 나오니까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빼기 50 이러면 마이너스 80이야. 그 마이너스 8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보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80이라는 얘기거든요. 나는 50으로 사실은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저 차가 80으로 달려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상대 속도예요. 이 상대 속도가 어디에서 우리한테 착각을 많이 일으키게 만드냐면 이런 사고예요.
골목길에서 내가 30km/h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어요. 상대방도 오른쪽 골목에서 30km/h의 속도로 똑같은 속도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내가 느끼기엔 어떤 거냐? 나는 이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긴 한데 가만히 있는데, 자, 잘 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저 차가 저기서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여요. 사선으로 이렇게 차가. 그래서 나를 박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옆에서 이렇게 와서 박는 게 아니고, 저 차가 여기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가서 박는 게 아니고 똑같이 이렇게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이긴 어떻게 보이냐? 저 차가 비스듬히 이렇게 사선으로 와서 나를 박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상대 속도예요. 그럼 저 차 입장에서도 내가 똑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러면 서로 상대 속도가, 네. 지금 이 경우는 두 차의 달의 속도가 똑같은 거지만, 예를 들어 아까 30, 50 얘기했잖아요. 그럼 내가 가는 방향을 양수값으로 해서 50으로 했잖아. 그럼 상대방이 오는 방향을 음수값으로 줘야 되잖아요. 빼기 마이너스 30 이렇게 해야 되거든. 상대방 입장에서 내 속도를 보면 그러면 80이에요. 자기가 마이너스 80이니까 플러스 8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입장에서 내가 80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그게 상대 속도거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요 가까워지는 속도는 얼마로 보이냐? 즉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각 2등변 삼각형이에요. 30, 30.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삼각형의 삼각비는 어떻게 되냐면 1대 1대 루트 2입니다. 옛날에 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1대 1대 루트 2. 자,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가 30, 여기가 30이면 여기는 30 루트 2라는 얘기예요. 루트 2 옛날에 중학교 때 혹시 이거 외우지 않았어요? 왔네 둘일세 이거 외운 거 기억나세요? 왔네 둘일세 해가지고 1.14 213 이거 외웠어요. 옛날에 내가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했거든. 루트 3은 한치세 두고 오고, 이 개미가 한치 사이를 두고 오고 있다 해가지고 한치세 두고 오고, 1.73205 뭐 이렇게 이거 외웠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잘난 척했어요 그냥. 자, 그래서 이 차가 이쪽으로 몇 킬로로 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 30 곱하기 1.4 해보세요. 그럼 얼마요? 3일에서 3, 3, 42 42.42 뭐 이렇게 되죠. 그럼 T가 띄고, 네. 상대 차량이 자기는 30으로 달렸는데 42km의 속도로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저 차가 쉐이 달려와가 나를 박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차 입장에는 억울하지. 30 정도로 골목에서, 물론 30도 뭐 안전한 속도는 아니지만 안전한 속도 아니니까 사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전하게 뭐 일시정지를 한다든지 충분히 더 서행을 한다든지 했어야 되지만, 골목길에 30이면 막 그렇게 내달린 것도 아니잖아. 근데 막 자기한테 그렇게 세게 달려와가지고 박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입장에 억울하지. 그러니까 현장에 싸움이 나는 거야. 서로 막 싸우고 있어. 현장 가면 경찰서 가자 이러니까 서로 손해거든요. 자, 그러한 착각을 하게 만든다. 실제 속도는 30밖에 안 되지만 내가 보기에는 42km의 속도로 사선으로 이렇게 와서 박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속도가 뭐 어떤 경우는 둘 다 똑같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죠? 실제로 저 차가 내보다 조금 더 빠르게 왔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내보다 조금 더 빠르게 온 속도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상대 속도 때문에. 나는 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렇고요. 자,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무보험차 상해. 무보험차 상해에서 내가 상대방이 보험이 안 돼. 형차를 동생이 몰았어. 예를 들면 그러면 대인원 책임보험, 대물 안 돼. 대물도 안 돼요. 대인원 책임보험 요거만 돼. 그래서 내 차 상한 거, 그리고 나 다친 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타고 있던 사람 다친 거, 뭐 치료비, 합의금 원만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책임보험은요, 책임보험 한도가 1억 5천인데요. 그거는 사망 후 유장에까지고 부상은 2천만 원까지요. 2천만 원인데 그럼 2천만 원까지 다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책임보험 있잖아요. 1급부터 14급까지 있어요. 1급 부상이면 2천만 원까지 치료비를 해줘요. 1급 부상 2천만 원 치료비 훨씬 더 들지. 14급 부상이 제가 지금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60인가 그래요. 60인가 40인가. 하여튼 자, 치료비 한도가 낮아요. 그럼 여러분 치료비 내 병원 가서 엑셀 찍고 저쩌고 하루만 가도 한 몇만 원씩 뭐 이렇게 드는데
한 며칠 갔어요. 그럼 치료비 한 3, 4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합의금 10만 원밖에 줄 게 없대. 한 20만 원밖에 줄 게 없대. 열받아 안 받아? 경찰서 달려가죠. 그러니까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 합의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들이 좀 가끔씩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내 차의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경찰서까지 간 거야 이거. 자, 그러면 상대방이 합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내가 합의를 해주면 그 합의금은 무보험차 상해 약관상 뭐가 됐든 공제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다 공제하게 돼 있어요. 법적은 아니지. 무조건 공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합의금도 공제해야 돼. 자, 고객님 합의금을 받으셨네요. 까고 줄게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었잖아요. 1억 원을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3천만 원을 합의금을 받았어요. 그럼 3천 까고 7천밖에 안 줘. 얼마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 구상금 변제 확약서를 적게 되면 제목은 꼭 이거 아니라도 돼요. 그러니까 변제 확약서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돼요. 내용은 내가 자동차 보험의 당신 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받고 있고 그 치료하고 합의하고 했던 그 금액들이 나중에 나한테 구상 물어줘 라고 청구가 들어올 텐데 구상 청구가 들어올 텐데 그때 내가 그걸 갖다가 확실하게 잘 딴소리 안 하고 갚겠습니다 라는 계약서예요. 요거를 근거로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야, 너 변제 확약서까지 적었잖아. 다 내놔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소송까지 가도 이거는 효력을 발휘해요. 계약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골목길에서 상대 속도, 뭐 상대방이 나하고 움직이는 속도, 나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좀 빠르게 느껴진다. 그런 부분 제가 한번 분석해봤고요. 자동차 보험 구상금 변제 확약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대위인 제가 또 적어놨어요. 현대위인 왜 그러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내가 형차를 몰았어요. 자, 아까 지금 제가 예로 든 거죠. 우리 형차 제가 지난주 얘기한 거예요. 우리 형차 뭐 AMG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차 3억 정도 되는 거 작살났어요. 그래서 견적이 2억 나왔어요. 그럼 그 2억 어떻게 돼? 내 차의 무보험차 상해로 그 차 수리비 물어줘요. 내가 몰았던 그 차. 그런데 난 자차 안 들었는데? 아니면 난 자차 들었긴 하지만 내 차는 뭐 소나타라서 차값이 지금 중고값으로 하면 2천만 원도 채 안 되는데? 상관없어요. 현대해상은 내가 가입한 대물 한도로 내가 몰았던 차에 대해서 물어줘요. 장초 보험 어지간하면 현대로 가입하세요. 자, 이교내 보험통신 121화 마무리고요. 2019년 9월 22일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시험 치시는 분들 모두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